안녕하십니까? 예, 10년의 부자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 이제 수익률 35%, 투자 원금 비중으로는 수익률 67%, 또 수익금 6,600만 원을 기록했었죠. 그래서 이 한 투자자의 성장 과정, 투자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가감 없이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본 채널의 방향성이니까 제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하는 영상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수익 1억 돌파할 때 찍었던 보유 종목 영상 이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 또 문제가 있는 게 제 보유 종목이 너무 많아요. 제 보유 종목이 98개나 되어서 그래서 이 많은 보유 종목 중에서 제가 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이게 콕 집어가지고 전달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둘로 나눠서 이제 2025년 요즘 들어서 특히 관심 가지고 있는 매수하려고 하는 주식에 대한 영상 하나, 그리고 보유 종목 전체에 대한 영상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 종목 영상을 보시면서 10년 후 부자는 이러이러한 관점으로 요러요러한 주식을 관심 있게 보고 있구나 하는 정보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 보유 종목 영상은요. 제가 저점 매수를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남들이 관심 가지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종목들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요런 진흙 속에 다이아몬드 같은 주식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새로운 종목을 알게 되는 그런 정보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근본 영상은 제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이고요. 보유 종목에 대한 영상도 며칠 내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관심 종목에 대한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관심 종목을 골랐는지 그 선정 기준 먼저 말씀드리고 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관심 종목 선정 기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관심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미 오른 주식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주, K엔터주 좋아하고 가지고 있고 팔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선정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점 매수의 관점이므로 오래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2025년 현재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저점 매수의 관점이고 제가 투자할 때 뭐 언제 오른다, 올해 꼭 오를 것이다 그런 걸로 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래 오른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제가 고른 것이 화장품 주식이랑 중국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트렌드상 뭐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쓰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상 현재 화장품이 어떤 호재가 있을 것이냐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저는 뭐 가치 대비 가격이 싸면 사두는 타입이니까 저희 관심 종목에서 그런 것이 보이면 이번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5년 1월 현재의 관심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격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것을 관심 가졌지만 어떤 것이 어떠한 사유로 갑자기 급락하였다. 그래서 가치 대비 가격이 매우 싸졌다. 그러면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그걸 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제가 매주 이제 어떤 주식을 사고 팔고는 동영상 또는 게시글 통해서 올리니까 그것을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제가 삼성전자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삼성전자도 코스피 지수에 연동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올랐는데 지수는 계속 여전히 바닥이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코스피를 더 선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K앱이랑 YIN도 결국 중국에 투자하는 주식인데 K앱이 어느 정도 오르지 못하고 YINN이 세배 주식이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KUF보다 YINN을 더 선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정이 이게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관심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찍는 것은 얘가 KWeb ETF입니다. 이게 시작부터 첫 번째 고른 주식부터 이제
중국 주식 나오니까 이제 이거 영상 이거 왜 이런가 하면서 다른 영상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고 제가 설명을 하게 해주시면 자 먼저 제가 76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2025년 전망에 대한 영상이었죠. 일단 저는 중국에 대해서 지금 다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좀 더 낙관적으로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76번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해 드렸었지만 현재의 중국 제재는 오히려 바이든 때보다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트럼프라는 대통령 자체가 어떤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경제적인 경제성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도 뭐 다른 이념에 있는 국가에 있긴 하지만 충분히 트럼프에게 더 나은 이득을 제공하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지위를 구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때는 이제 동맹과 함께한 제재를 하면서 결국 이렇게 연대를 쌓아가지고 결국 중국과 어떤 교류도 하지 못하게 했지만 지금은 독자 노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나라도 만약에 중국 때리기 말고 미국이 어떤 관세 같은 제재를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중국과 좀 더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우리 우방 이런 느낌으로서 제재를 하지 않고 그런 연대를 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좀 더 중국과 거래하고 하는데 편리한 부분이 좀 나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세도요. 대중국 관세에 대해서 뭐 70% 때리겠다 하고 했지만 그거는 선거의 공약이었고 지금 트럼프가 1월 7일 취임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도 있지만 당장 나오는 얘기도 10% 관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올리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말을 하는 그 높은 관세 같은 경우도 결국 어떤 협상의 카드일 것이고 또 타국도 올리니까 타국도 관세가 부담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오히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예상이 있으면서 이로 인해서 가격이 더 비싸지겠네. 그럼 미리 사둬야지 하는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 그리고 신입품 또한 자, 1년 전이었던가요? 그때 후진타오 총리를 끌어낼 때 그때 홍콩 주식이 하루에 20% 빠졌었죠. 예, 그런 시기가 지나서 정치적으로 공고한 위치가 되었으니 그러면 독재자가 늘상 그렇듯이 자기 지위가 안정되면 그 자리를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에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신경 쓸 때가 되었다라고 제가 76번 영상 그리고 그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저희 견해를 피력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중국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는 KWeb YINN이 제가 사고 싶은 그런 주식입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왜 10년 후 부자는 K웹을 사고 싶어 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말씀드렸듯이 중국 홍콩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예요. 그래서 일단 중국은 이제 2018년에 미중 갈등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흔들린 상태에서 바로 코로나의 진원지였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하락을 직격탄에 맞았습니다. 그 후에 대대적인 국제적인 돈풀기 때문에 중국도 살아났지만 이후에 시진핑 장기 집권, 부동산 침체, 그리고 시진핑이 알리바바 때리는 것처럼 자신이 정치적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경제인들로 탄압하고 기업에서 안 좋은 얘기도 했었죠. 무슨 뭐 공동부유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도 이탈되면서 2018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7년 동안 거의 오랫동안 계속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들이 싸요. 예. 그래서 지금 이 K의 ETF에 구성하는 이제 몇 가지 기업들을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 텐센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보시면 텐센트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카카오톡, 네이버, NC소프트, 크래프톤, 넷마블을 합친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중국의 카카오톡, 위챗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 쇼핑처럼 할 때 중국의 2위 쇼핑 업체 징둥닷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처럼 게임으로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왕자 영역 게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훌륭한 IP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LOL 롤 하지 않습니까? 롤이
라이엇 게임즈의 100% 지분을 텐센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이 사실상 텐센트 거예요. 그리고 넷마블이요. 넷마블을 왜 썼냐면은 텐센트가 게임 회사에 대한 투자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네임도 포함해서 텐센트는 이제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랑 네이버, NC소프트, 크래프톤, 넷마블을 합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렇게 뭐 위챗, 징동, 왕자용료, LOL 통해서 확실한 현금이 창출되는데 이 창출된 현금 가지고 투자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게임 산업에서 게임 하나 잘 만들면은 그 회사가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곧 클 그런 회사들을 찾아가지고 선별해서 초기 투자를 잘 해두면은 그것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저한테 직장인 입장에서 그러한 게임 회사를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방법이 그냥 텐센트에 투자를 한 겁니다. 텐센트에 투자를 하면 텐센트가 알아서 그런 회사를 찾아가지고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투자의 수익을 같이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상장했던 시프트 게임 저도 해봤는데 게임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저력 있는 중소기업 회사인데 이 회사의 2대 주주도 텐센트입니다. 텐센트가 초기 투자를 했죠. 이것으로도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텐센트 주식을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K앱에서 포함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이제 알리바바가 두 번째로 있죠. 이 알리바바는 이제 제가 왜 이를 좋아하냐면 이제까지 집에서 있는 뭐 여러 가지 물품들 보시면 다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근데 이 제품 어디서 샀냐 치면은 뭐 한국의 어느 가게, 뭐 어떤 롯데라든가 아니면 신세계라든가 갔을 수도 있고 문구점에서 샀을 수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게 샀는데 결국 그 출처의 근본은 결국 중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중국 업체로부터 국내의 다른 업체가 물건을 받아와서 판매하고 중간 이익을 수취하는 것이 지금의 형태라면은 좀 있으면은 이제 알리바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커지다 보면은 중국 업체에서 국내의 다른 업체가 물건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알리바바가 직접 소비자를 연결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 마진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 물건 떼다 팔던 영세 중개업체가 몰락하고 알리바바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중국 관세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거는 중국 물건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도 증대될 것이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한정되어 있지만 결국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는 중국 물품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침투하고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크고 장래가 촉망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텐센트랑 알리바바 바로 사지 왜 K앱을 사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저희 대답은 무엇이냐면 일단 텐센트는 홍콩에만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콩이 100주 단위씩 사야 되기 때문에 현재 텐센트 살려고 하면은 최소 단위가 740만 원 정도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K앱은 한 주씩 살 수 있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30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5달러 아니 30달러니까 5만 원 5만 원 정도면 한 주씩 살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알리바바를 예로 들었고 알리바바를 예로 들었지만 결국 중국 상거래 업체에서는 누가 가장 큰 승리자고 누가 가장 주식이 오를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알리바바만 투자했었지만은 K앱을 통해서 미리 더 많이 투자를 해뒀다면은 핀도더의 비중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핀도더가 올랐을 때 그 수익도 향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앱에서 안정성 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은 지금 구글, 유튜브, 뭐 트위터 다 막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구글, 중국의 유튜브, 중국의 트위터는 다 중국 업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죠. 그래서 중국산 IT 업체가 이제 이 무주공산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저는 이제 어느 업체가 중국의 구글, 중국의 유튜브, 중국의 트위터일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K앱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런 기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KAB 가장 좀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윳돈이 생기면 KF 주식을 보면서 하나 둘씩 사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럼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이 중국 ETF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상장되어 있는 ETF가 있고 CQQQ, FXI, MCHI 그리고 홍콩 상장 02828 ETF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지금 K-웹만 추천하는 것이냐? 다른 ETF 사도 상관없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희 대답은 K-웹만 사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순전히 다 경험적인 것인데 제가 이제 시진핑이 장기 집권 선언하면서 후진타오 총리가 퇴진할 때 20%가 떨어졌을 때 제가 어떤 ETF가 제일 나은지 모르니까 CQQQ도 사고 FXI도 사고 한국 상장 중국 ETF도 사고 MCHI도 사고 02818도 다 사봤거든요. 샀는데 사서 보아서 각 ETF의 퍼포먼스를 모두 확인한 결과 KAB 제일 나요. 예. 제가 이제 그 한영 글로벌 마켓을 매주 매일매일 듣고 있는데 윤재성 CIO가 작년 9월이었죠. 중국 주식 급등할 때 중국 주식을 사시면서 물어봤대요. 그 아시는 그런 전문가 분한테 나 중국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떤 ETF가 제일 낫냐? 그래서 K앱이 제일 낫다고 말을 들어서 본인은 K앱에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얻는 것이 제일 나을지 물어볼 그런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전부 다 사가지고 제가 직접 제가 실험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었기 때문에 각 퍼포먼스가 확인이 되었는데 뭐 CQQ라든가 FX라든가 MCIHI 02828 10%에서 30% 정도 올랐죠. 그런데 K웹은 70% 올랐습니다. 그래서 K만 샀으면 돈 더 많이 벌었을 건데 이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ETF를 사고 싶으시면 윤재상 CIO 선택도 그렇고 10년 후분의 선택도 그렇고 K앱이 제일 낫다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10년 후부자의 관심 종목 두 번째는 YINN ETF입니다. 요거 좀 말씀드리자면은 중국, 홍콩 지수를 3배를 추정하는 ETF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 상위 50개 기업의 지수를 추정하는 ETF고 단순히 이걸 정확히 따라하기보다는 상승 하락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정확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수가 기본 근본이 된 지수가 2% 움직였다. 그럼 3배 ETF이기 때문에 6%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를 것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더 반영이 되면 이게 8% 9%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오르고 떨어질 거에 대해서 하락 심리가 좀 더 반영이 되면 그보다 좀 더 움직이는 좀 더 괴율이 큰, 좀 더 변동성 있는 그러한 ETF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관심 가지냐고 하면은 이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워낙 싸기 때문에 결국 중국 홍콩도 슬금슬금 오를 거라시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발언이 너무 세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2월 1일부터 중국 관세 10%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면 너네 지금 관세 더블로 내가 다음 주부터 때릴 거야?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마다 지금 사람들이 중국이 계속 오를 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중국 주식이 흔들리고 가격이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발언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면서 다시 또 조금씩 오르고 그러다가 트럼프가 무슨 얘기하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흔들 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고 그리고 오를 때마다 조금씩 팔면 뭐 트레이딩 전략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KF 자체가 이제 중국 기술주가 쭉 올랐을 때, 크게 올랐을 때 파는 장기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YINN은 현재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운영을 해봤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오르면 좀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걸 반복해가지고 작년 6월부터 이 세배 ETF를 돌려서 올해까지 6개월 동안 돌린 결과 보시면 이제
300만 원 정도 이제 YIN은 한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냈거든요. 그래서 요게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올해 것도 과연 이런 똑같은 전략이 통할까 싶으면은 통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KUF도 사면서 YIN은 또 굴려가지고 수익을 좀 더 늘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장품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주가 우리나라 수출품 중에서 화장품 순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화장품 강대국이었나 싶은데 현재 이미 미국 시장에서 화장품 수출 1위는 프랑스가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화장품 수출 1위가 지금 달성된 상태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만 수출 많이 했고 중국 때문에 가격이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늘었었지만 그게 사드 이후로 이제 확 죽고 그리고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보따리 상들이 이제 별로 활동 못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지 못하면서 화장품 수출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안 좋은 문제점에 대해서 중국 말고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극복을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상황을 극복하고 결국 수출이 잘 되고 있고 화장품주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 주식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중국 지수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 대한 수출이 높아져도 중국 주식이 떨어지면 화장품주가 같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중국 지수에만 연동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중국 주식에 연동되지 않고 다른 주식 미국이라던가 그런 주식에 연동될 때 그때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도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제 스타일상 뭐 그것을 뭐 바라보고 그때쯤 되면 사는 게 아니라 뭐 지금 가격 괜찮으면 사는 것이 저희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사가지고 지금 편하게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현재 화장품주의 단점은 뭐 현재 트렌디하게 나오고 있는 트럼프 일기 요거에 관련된 어떤 버프도 없어요. 지금 뭐 트럼프가 무슨 어떤 한국 화장품 좋다더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품에 대한 관세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트럼프 일기와 관련된 어떤 호재도 없지만 어찌되었던 저는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중국 지수의 관계 없이 이게 연동되지 않고 미국이 잘 팔린다는 이유로 가격이 오를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중국 지수에 계속 연동된다고 하더라도 중국도 올해 꼭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화장품은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중에서 무엇을 고를까 싶으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 스타일상 대장주를 되게 선호하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가 각광을 받으면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이 잘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현재 어찌됐든 수출은 대장주 중심인 이제 아모레퍼시픽처럼 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으로 계속 수출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모레퍼시픽만 밀 것이 아니라 이제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그쪽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타이거 화장품 이 ETF 요걸 그래서 사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보충해서 며칠 전에 보니까 소울 화장품 탑3 플러스라고 ETF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구성한 종목들을 비교해 봤는데 요거는 이제 그 세 개 종목 탑3 플러스니까 세 개 종목에 좀 더 가중치를 뒀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20%, 20%, 20%에서 가중치를 뒀는데 저는 이제 그 어느 주식이 뜰지 모르니까 좀 고르게 가지고 싶은 마음이 나서 또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일생활건강 따로 가지고 있으니까 타이거 화장품을 좀 더 선호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타이거 화장품을 좀 더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덧붙여서 이 중소형주가 잘하니까 뭐 코스맥스라던가 뭐 APR처럼 그러면 뜨고 있는 중소형주를 개별주로 매수하는 건 어떨까라고 또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요 주식들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중국 지수에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뭐 2026년, 27년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보유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미 고평가된 중소 개별주를 오래 끌고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산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와서 섹터가 좀 더 많이 흔들리면 중국 또는 한국 조정이 와서 섹터가 흔들리면 그때 여러 종목들 한꺼번에 10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사서 모으는 콘트 방식으로
매수를 해볼까 고민은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봐서 대응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자, 네 번째 관심 종목은 쿠팡입니다. 쿠팡. 이게 제가 이 쿠팡에 관심 가지게 된 거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주식책들 다 있는데 피터 린치식 투자를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자기 주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뜨고 있는 기업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매수하는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제 주변에서 뜨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예전부터 쭉 찾고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쿠팡에 대한 입지가 커지고 쿠팡을 많이 이제 쓰게 되면서 쿠팡이 전략적 적자라고 하면서 계속 적자를 보는 적자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점점 더 시장이 커지고 시장을 잠식하는 걸 보니까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많이 모으기 시작해서 확신을 가지고 모아서 뭐 9달러까지 떨어질 때 있었지만은 그때도 계속 매수를 해서 많이 모으게 되었죠.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이미 지금 한국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이버 쇼핑이랑 양분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저도 이제 하나의 이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네이버 쇼핑을 쓸 때는 어떤 가구를 산다거나 게임 CD를 산다거나 어떤 정기적으로 사는 무엇이 아니라 무언가를 사야 되는데 그게 쿠팡이 없을 때 쿠팡보다 네이버 쇼핑에 물건들이 많을 때 그때 네이버 쇼핑을 이용해요. 근데 쿠팡은 제가 정기적으로 쓰는 거 물 사 먹고 세제 사거나 치약 사거나 화장지 사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거의 다 이제 쿠팡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쿠팡 자체가 이제 왜냐면은 네이버 쇼핑 보시면 내가 어떤 가구를 산다고 하면은 협력사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 여러 가지 물건들이 계속 있어서 계속 스크롤하면서 내려야 돼요. 가격도 다 다르고. 그래서 같은 물건이지만 싸게 파는 업체를 구르고 그걸 구매해야 되는데 쿠팡에서는 제한된 협력사를 통하기 때문에 스크롤 몇 개 할 거 없이 첫 번째 페이지 내에서 그냥 물건 선택하면 됩니다. 그냥 편리한 구매. 이러한 정책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사는 그런 물건의 다양성들이 확실히 네이버보다는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지 만약에 쿠팡 자체가 이제 이런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좀 더 다양성을 넓히게 되면은 조금씩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지분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쿠팡의 지분을 가져오지 못하지만 쿠팡은 네이버의 지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양분한다고 보이지만 결국 앞으로 더 잘 된 것은 쿠팡이 더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선점이 중요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선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를 빼앗을 타섭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한창 인기 끌 때 되게 놀랐었거든요. 야, 이렇게 싸게 파는 중국 업체가 들어오면 쿠팡이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쿠팡도 그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때 많이 팔았어요, 쿠팡을. 근데 알리바바가 계속 들어가고 알리익스가 잘 됐지만은 결국 그 영향은 제한적이더라고요. 왜냐면 결국 배송비 포함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사는 필수품은 여전히 제가 쿠팡에서 사더라고요. 제가 쿠팡에서 여전히 물건들을 사는 걸 제가 확인하고 그러니까 쿠팡을 계속 사도 되겠구나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쿠팡을 좀 좋게 보고 있고 이렇게 지금 캐시커를 만든 상태 내에서 음식 배달업, 그다음에 신선 제품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더 잘 될 것이라 보고 있고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쿠팡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전자업 업체가 얼마나 커지는지 시장 점유율은 꼼꼼히 앞으로도 꼼꼼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예용을 많이 찍었었는데 특히 80번 영상에서도 이제 올렸죠. 바로 직전에. 그래서 길게 얘기할 거 없이 간단히만 좀 정리를 하자면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현재 가치 대비 주가 디커플링이 최대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7년 만에 온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우 좋게 보고 있고 이 디커플링이 경쟁력 약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앞으로 계속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냐 보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많이 사는 것이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HBM사 밀렸네, 뭐 이제 경쟁력이 안 돼서 디램도 안 될 것 같네, 핸드폰도 사람들 쓰지 않고 뭐 안 좋고 뭐 이렇게 얘기 막 나오는데요. 제가 80분 영상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코스피 지수와 연동성이 커요. 그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서 오르면 삼성전자도 오르고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지거든요. 사실 지금 떨어진 것도 그냥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져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올해는 코스피도 괜찮은 한 해일 거고 코스피가 오르면 삼성전자도 오를 수밖에 없고 오르게 된다면은 우려 걱정도 줄어들고 또 기사라는 것이 주식이 오르면 좋은 기사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엊그저께 뭐 미국 대장주 엔비디아가 급락했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더 기회라고 봐요. 이미 지금 저점인 상태에서 이제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떨어져 버리면 이게 사람들이 이게 낙담하게 되거든요. 아 이제 좀 오르나 싶었더니 다시 또 원상복귀네. 언제쯤 오를까 이렇게 됐는데 이미 저점인 상태에서 더 떨어져 줘 버리니까 살 기회가 되니까 더 많이 사고 이제 오르는 기회를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살 거면은 이제 싸게 살 때서 좋은 거니까 오히려 싼 값에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라 보고 좀 이번에 연휴가 끝나고 개장이 되면 좀 더 삼성전자를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는 제가 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이유로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대전제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우려에 강조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인플레가 올지 말지에서는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어요. 이제 기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2008년 때도 그때 벤 버난키 때도 야 워낙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인플레가 올 것이야 했지만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야 이렇게 돈을 풀기 때문에 인플레가 올 것이야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올지 안 올지는 물론 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인플레가 안 올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인플레가 올 것이란 걱정을 할 것이라는 것은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경기가 좋은데 계속 금리 인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낮은 세율, 낮은 금리 하면서 이제 계속 트럼프는 낮은 금리를 계속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관세 올리죠. 올리면서 결국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고 미국의 공장 지으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바이든의 기조였는데 바이든 때부터 시작한 공장 제조가 공장 만드는 것이 이제 좀 있으면 완공이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물건을 만들겠죠. 하지만 미국 근로자들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인플레가 올 것 같고 안 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플레에 대한 우려만큼은 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플레가 오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지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하필 발레랑 일본 5대 상사 주식을 골랐냐고 하면은 일단 에너지주는 트럼프 일 때도 그랬지만은 트럼프가 생산 장려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많이 공급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에너지주가 오를까? 트럼프 일기 때도 에너지주 안 올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에너지주도 오를까에 대해서는 좀 장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쉐브론, 옥시덴탈, 엑슨모빌, 페트로차이나, 엑스엘이 다 있었지만은 그리고 에너지 좋아하지만 이번에는 좀 사는데 좀 주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시덴탈도 좋아해서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한 반 정도로 지금 가지고 있는 양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베리골드, 티커명은 골드죠. 베리골드 가격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금 자체의 가격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베리골드 자체는 가격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금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높은 시점에서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좀 비선호하고요. 그리고 우라늄, 구리, 금 등 원자재 그 자체에 투자하는 방식. 윤재성 CIO님께서도 이렇게 해서
원자재 자체에 대한 비중을 5%에서 15% 정도 높이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 그 원자재 자체보다도 이런 원자재를 생산하는 생산 업체, 그 업체들이 변동성이 더 크거든요. 저는 개인 투자자니까 만약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의 시간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 업체, 상사 주식 그 자체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업체인 발레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발레는 이제 철광석이랑 니켈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브라질의 광산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자체가 이제 국제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뭐 인플레도 있을 수 있지만 침체 자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레 주식도 고꾸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인플레가 경기 상승에 대해서 인플레가 발생할 것이니까 괜찮다고 보지만 뭐 괜찮은 점만 하나로 이제 주식을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닐 때도 이제 괜찮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닐 때 만약에 주식이 많이 거꾸로져온다거나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경기 침체가 경기 왔을 때 과연 이 발레 주식이 대비책이 있냐 따져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지만 브라질의 광산 회사지 않습니까? 어느 투자자가 이제 미국 주식 이런 걸 사고 싶어 하지 브라질 같은 주식 그리고 IT 업종 IT 섹터 이런 데를 좋아하지 광산업 이런 데를 누가 이제 좋아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PR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광산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생산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당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이제 발레의 이제 배당률을 가져왔는데 보시면 PR이 4, PR 3이다 4, 4고 배당률이 무려 11%.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그냥 제가 지금 이제 투자를 하려고 치면은 신용대출을 쓰게 되면은 5%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주는 배당이자가 11%야. 세후로 따져도 8%를 줘. 그러면 그냥 산 다음에 그냥 안 떨어지고 가지고 있었어도 3%를 제가 더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제 너무 욕심내 가지고 높을 때 크게 들어가지 않고 떨어질 때 조금씩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떨어지면은 그냥 배당받고 버티지 뭐 생각하면은 절대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일본 5대 상사 주식인데요. 정확히는 5대 상사가 아니라 전 4개의 회사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대 상사가 미쓰비시 상사, 이토추, 마루베니, 스미토모 상사, 미쓰이물산인데 요 미쓰이물산을 제외한 것이 뭐냐면 미쓰이물산은 에너지 비중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주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쓰이는 좀 제외를 하고 요 4개 업체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근데 인상해도 뭐 0.5, 0.75예요. 여전히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그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 상사를 돌리는 그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사 회사는 여전히 잘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자체에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네 가지 종목을 살 때가 2020년이었거든요. 20년 때 정말 일본 사람들 아무도 관심 없었을 때 그때 사서 지금 많이 올랐는데 계속 오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고 싶은데 그래서 언제 샀었냐면은 작년 8월 5일 그때 일본이 금리 오른다고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일본 증시가 급락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급락했을 때 그때 이제 미쓰비시랑 스미토모 마루베니를 다시 또 모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도 어쨌든 금리를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한번 또 발작할 때가 오고 조정할 때가 오면 그때 좀 더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미쓰비시 상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떠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이제 대출 같은 거 좀 갚아서 여력이 되면은 요거는 현재 상황에서도 좀 더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상사 주식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있고
현대코퍼레이션, LX 인터내셔널 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 양도세도 안 내도 좋고 하니까 우리나라 거 사지 왜 일본 상가 주식이라던가 발레를 사야 되나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걱정되는 포인트가 제가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회사가 성장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이제 상관관계가 많이 낮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성장하면은 그에 따라 주식도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회사가 성장해야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오르는 테마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게 이제 수익 내는 포인트가 돼버려서 그냥 이 회사들이 성장한다고 해서 주가도 과연 오를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테마가 일단 곽광을 받아야 되는데 인플레 테마가 과연 곽광을 받을지 요거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가격은 들어가기 좀 애매하다고 보고 있어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조정이 와서 좀 괜찮은 가격이 온다고 하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좀 더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는 TMF입니다. TMF는 미국 장기채 3배 ETF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78번 영상에서도 좀 이제 많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계속된 적자 재정 이제 낮은 세율 낮은 금리를 표방하는 트럼프에서 적자 재정 때문에 적자는 계속 심화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건데 지금 지금 4.5% 내려왔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4.8%를 찍었어요. 4.8%의 거의 금리는 5%의 금리는 10년 내 가장 높은 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높은 미국 주식 PER과 채권 금리를 비교하면 채권 금리가 좀 더 높아지게 된다면은 그 높은 채권 금리 때문에 조정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흔들리면서 다시 채권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클에서 TF를 잘 투자하면은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요.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가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비싸진 채권 팔고 그다음에 떨어진 주식 사면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러니까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78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이클에서 공부하게 됨으로써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채권 사이클이 왔을 때 그때도 계속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정리하자면 보시고 좀 특이한 게 있으실 거예요.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래 관심 종목 8가지 다 봤는데 난 이런 것이 과연 관심 종목일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런 건 왜 없지라고 느끼시는 게 뭐냐면 일단 제가 미국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유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요거는 제가 지금 저점 매수의 방식으로 지금 관심 종목을 이제 선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주식이 다 비싸가지고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주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좀 인플레 때문에 저는 이제 인플레 관련된 주식이 좋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플레에서 강한 주식은 코카콜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주식이 다 고평가라서 코카콜라도 비싸요. 코카콜라도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매수 관점에서 괜찮은 주식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저점 매수 관점 말고 2025년에 좀 많이 오를 주식, 뭐 테슬라라던가 엔비디아, 남들 다 얘기하는 마가, 뭐 애플 이런 거, 이런 거 좀 투자하는 걸로 해서 있지 그랬냐라고 보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제가 뭐 작년에 보유 종목이라든가 저희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제가 이제 계속 3년 동안 시장을 이기는 수익을 냈지만 그런 주식 없이 이제 해왔거든요. 네, 물론 저도 그런 주식 공부하고 싶고 뭐 하고 싶지만은 제가 아직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더 잘 알지 못하고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섣불리 요거 좋다고 설명했다가 이제 그걸 들으신 투자자분께 손해 끼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잘 알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해서 제가 수익을 내왔던 그런 전략을 소개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제가 주식을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미국 주식 없다는 거는 이제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살 주식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저점 매수 관점 아닌 방식. 그러니까 이미 높은 주식이란 것을 이미 인지한 상태 내에서 이제 들어가서 매수했다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지면 손절하고 빠져나와야겠죠. 예, 그래서 매수하되 조정이 있으면 손절하는 전략. 요걸로는 제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배워가야 되고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종목 선택이라든가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이런 거 잘하시는 분, 예, 스탠리 드래커밀러 정말 잘하시거든요. 또 네, 낸시 펠로시 남편분도 되게 잘하세요. 이런 분들이 어떤 종목을 샀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했다는 것을 참고하면서 따라가면서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고 제가 확실히 수인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설명하는 이번의 영상에서는 해당 종목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것이 이제 며칠 뒤면은 좀 다시 3.5억,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 3.5억, 98개 종목 전체에 대해서 지금 또 영상을 업로드를 할 거예요. 예, 보시면은 저점 매수 방식으로 해서 하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점 매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점 매수하는 종목들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으니까 이제 가격이 낮아 있는 상태겠죠. 그런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인기이긴 하지만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저는 계속 고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98개 영상 종목들을 보시면 이렇게 내가 몰랐지만은 괜찮은 주식들이 있네라고 하면서 지능 속에 다이아몬드 같은 주식을 발견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98개 올리는 영상도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들은 제가 이제 명절 연휴를 통한 열심히 만들고 준비한 영상들이거든요. 이게 만들면서 요걸 통해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다시 또 이제 그 관심을 통해서 그 종목을 연구하고 그를 통해서 괜찮다 하면은 잘 판단이 된다 하시면은 투자해서 수익도 얻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고자 열심히 만든 영상이니까요. 보시고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공들여 만든 영상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은 초보 유튜버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좀 재밌게 봐주시고요. 좀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